건축법 문제 162페이지입니다.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헐수만 봅니다. 헐수만. 짝수는 집에서 스스로 풀어보세요. 자, 162페이지요. 건축법 문제 봅시다. 1번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기능, 미관 및 환경을 향상, 공공복지 증진에 이바지를 목적으로 한다. 간단히 공공복리 증진. 틀린 말 아닙니다. 2번 건축법상 3번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은 파, 지, 보, 내, 주, 기 그랬죠. 그러면 사익기둥 안 되죠. 자금보 안 되고 차양 안 되고 어격계단 안 되고 내력벽은 되고 바닥은 되는데 지하층 바닥은 제외 그랬으니까 되고 지붕틀 되고 주계단 됩니다. 그러니까 아닌 거 그러면 1, 2, 3, 4가 있네요. 1, 2, 3, 4가 아닙니다. 건축입니다. 1번 건축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의미하며 이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전 포함하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3번입니다. 헐수만 3번. 기존 건물에 있는 대지에서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은 증축. 5번 건물이 재로 멸실된 경우 대지전의 정정과 동일한 규모에서 다시 쌓는 것은 재축 그러죠. 7번 기둥 4개 철거하고 다시 축조해서 높이를 늘렸다 높였다 그러면 증축 9번 건축물의 기능 향상을 위해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의 연면적 건축면적 층수를 늘렸다 좌우지가 늘렸다 높였다 그러면 증축입니다. 11번 건축물이 없던 나대지에 새로운 건물을 축조하는 것은 신축. 13. 태풍으로 멸실된 건축물 대지의 정전과 같은 규모 범위 대축사하는 것은 재축 그래야죠. 재축. 15. 높이를 높인 행위는 당연히 증축 대수선이 아니고 증축. 17. 개축은 건축물이 천재지변 그 밖에 재로 멸실된 대지의 정전과 같은 규모의 대축자는 것. 그거는 개가 아니고 재 그래야죠. 재축. 19. 건축면적 10평의 부속 건물이 있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면 30평의 주택을 축조했다. 부속이 있는데 주택을 지었다 이 말이니까 신축. 21번 주요 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모든 것은 또 나왔네. 지붕틀은 되죠. 주계단 되고 사익기둥 아니고 지하층 바닥 아니고 디귿 리얼 3번이네. 자, 대수선입니다. 166. 1번. 대수에 대한 건축물의 주요 구조는 수선 변경을 의미하며 건축물의 외부 형태 변경은 일체 포함하지 않는다. 미관지기에서는 외부 형태 변경도 대수에 한다. 그러니까 일체 포함하지 않는다. 그것은 X죠. 3번 미관지기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 담장 변경, 담장 포함, 외부 형태, 담장 변경 것으로서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수선이다. 맞죠. 건축에 못 미치는 그러니까 미관적 외부 형태 담장 변경은 대수선. 5번 건축물의 전면부 창문틀 해체 변경한 것은 그건 그냥 수선. 대수선의 창문틀 근간 안 나오니까 수선. 7번 건축물의 방화구역이란 바닥 또는 벽을 증설 해체하는 행위는 대수선. 방화는 손만 대면 대수선. 지하층입니다. 1번. 지하층은 건축물 바닥의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의 지표면의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얼마요? 2분의 1. 2분의 1. 3번 건축물 바닥의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해당 층 높이가 4m인 경우 바닥의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2m 미만이면 지하층이다? 아니지. 2m 이상이야지 이상. 미만 되면 지하층이 아닙니다. 5번 건축물의 바닥의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해당 층 높이가 3m인 경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최저 높이가 2m는 지하체다. 층 높이는 3m인데 바닥의 지표면 최저 높이가 2m면 평균 높이는 2m보다 더 많이 잠겼다 이 얘기요. 당연히 지하층이죠. 자, 넘어갑니다. 용도 분류입니다. 1번 동일한 건물 안에서 당의 용도에서는 바닥이 약게 400인 테니스장, 장장, 탁도, 탁구장, 체육도장은 1종, 나머지 장들은 전부 다 2종. 테니스장 2종. 3번
바다문제 400은 골프 연습장 일종이 아니고 너도 2종. 5번 400인 소매점은 일종. 소매점은 일종이죠. 소매점 일종. 7번 공항은 판매가 아니고 운수. 여객터미널, 공항, 또 항만, 또 철도 역사, 철도 네 가지가 운수죠. 9번 야외극장 관광휴게,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관광휴게 맞네요. 11번 무도하고는 위락 맞습니다. 13번 야외극장 떠나왔네. 문화집회가 아니고 관광휴게. 15 안마실소 이종근생, 안마원 일종근생. 자, 용도 변경입니다. 170페이지 1번. 발전시설을 공장으로 용도 변경할 때 특별시장을 받는다. 좌우지간 용도 변경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나오면 생각할 가치가 없어. 무조건 X.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그래야지. 특별시장, 광역시하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발전을 공장으로 하게 되면 만약에 특별시에서 발전을 공장했다 그러면 그것은 관할 구청장의 허가 그래야지. 왜 특별시가 나오냐고. X. 2번 숙박을 정결한다.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기. 숙박은 영업. 뭐로 갔다고요? 종교, 문화집회 올라갔네요. 허가. 근데 또 특별시장이네. 관할 구청장에게 허가. 5번 영업을 문화집회로 변경한다. 영업, 문화집회. 그대로 갔네. 허가. 이거 맞네요. 7번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 변경의 신고. 그냥 허용하되 건축물 대장 기재상 변경 신청. 이렇게 X죠. 9번 숙박을 수련으로. 숙박은 영업입니다. 수련은 교육복지입니다. 내려갔습니다. 신고합니다. 맞네요. 11번 공장을 자동차 관련. 자동차 관련은 맨 꼭대기니까 100% 허가입니다. 자동차 관련 전부 다 밑에 있으니까 무조건 허가. 13번 숙박 의료. 이 숙박이 잘 나오네요. 이거. 숙박이 의료를 갖다 교육복지 내려갔으니까 신고. 15번 일정을 공동주택, 일종, 근생, 공동주택 내려갔네. 신고. 17번 업무를 판매. 업무, 주거 업무, 판매, 영업 올라갔습니다. 허가. 19 장례시설, 정제시설, 장례, 산업, 종교, 문화집회 내려갔네. 신고. 21번 공장을 관광하게. 공장, 산업, 관광의 문화집회 내려갔으니까 신고. 23번 숙박이라. 숙박이 가장 잘 나오네요. 숙박을 위락으로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허가. 25번 의료를 교육연구. 의료 교육연구 옆으로 갔네. 그것은 허용하되 건축물 대장의 기재상 변경 청한다. 틀렸죠. 용도변경 신고를 했으니까. 20번 단독을 다각으로 할 때 건축물 대장 변경 신청. 단독은 주거 업무에 있다. 단독에는 단독 다중 다각 공간 이 안에서 움직이는 뭐라고요? 기재상 변경 신청도 안 합니다. 동일 호상호가이니까. 29번 자원순환 관련은 묘지 관련. 자원순환 여기 있네. 묘지 관련은 여기 있네. 옆으로 갔네. 옆으로. 허용이네. 허용. 허용이니까 건축물 대장 개념 변경 신청해야 된다. 해야죠. 자, 173페이지입니다. 1번 문화재보호법에 지정문화재는 건축법 적용되지나 가지정문화는 적용됩니다. 지정이든 가지정이든 문화재는 좌우지간 건축법 적용 안 합니다. 3번 국계법령상 일정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법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게 어딥니까 하면 도시 지구 단위 동읍이 아닌데 이 얘기요. 맞는 말이고. 5번 철도 선로부지에 있는 플랫폼은 건축하는 건축 플랫폼을 그래야지. 플랫폼을 건축할 경우는 건폐율이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건폐율 적용이 안 됩니다.
7번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아닌 계획관리로서 동급이 아닌 지역에서 건축법상 지구단위가 아닌 계획관리로서 동급이 아닌 지역은 6개. 첫 번째, 도로와 대지관계. 두 번째,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세 번째, 건축선 지정. 네 번째, 건축선의 건축 제한. 다섯 번째, 방화지간 건축물. 여섯 번째, 대지 분할자. 6개를 안 씁니다. 그러니까 대지 분할 제한 적용되지 않는다. 5. 9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 동급이 아닌 적은 건축법상 용적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X. 용적률을 적용한다. 11번 철도 선로 부지에 있는 철도 선로 위아래 가로지르는 보행시설은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다. 네, 모두 적용 안 합니다. 5. 13번 지역자치센터는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 네, 지역자치센터는 5 그러면 안 되죠. 문철, 곡헌, 수, 지 그랬나요? 지는 안 했잖아요. 지는 문철, 곡헌, 수 그랬지. 사전결정 1번 바닥면적 각 80제곱미터인 3층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의 허용성에 대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자, 머릿속에서 하나, 둘, 셋. 하나, 허가 대상 건축물. 80으로서 3층이면 허가 대상입니까? 바닥 면적이 각 80이고 3층이다. 허가 대상입니까? 3, 8에 24. 연면적 240이고 3층이면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어찌 자꾸 신고입니까? 신고가. 240이고 3층이면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그래도 신고라고 말하고 싶죠, 지금. 아니, 건축물이 3층이고, 3층 건물이고, 연면적이 240이면, 이게 허가 대상이요? 신고 대상이요? 그래도 신고라고 오긴 해. 자, 신고 말, 자, 신고 대상 1번 말, 신고 대상 1번. 신고 대상 1번 뭐예요? 바닥면적 80을 증축, 개축, 재축. 3층 이상이면 10분의 2 이내 한정한다. 2번 뭡니까?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3번 뭡니까?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번 너무 많고 5번 100 이하. 6번 3m 이하. 7번 표준 설계도서. 8번 공업적 2층 이하이고 500 이하인 공장. 9번 농수산물 읍면적에서 200 이하인 창고. 400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3층 240 어디 있냐고 신고 대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바닥 면적이 각 80이고 3층이면 뭐라고? 허가 대상. 건축물 신축의 전자는 허가 신청 전에 누구한테? 허가권자한테 사전결정 신청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다 맞았죠? 허가 대상 누구한테? 허가권자한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O 그래야지. 3번 허가권자는 사전결정 신청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이 환경 영향평가보다는 소규모 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면 국장과 협의한다. 건축면적이 대지면적이 대지면적이 마지막 게 건축면적이 대지면적이 똑같은 질문을 3번 하면 실제로 좀 바꾸라니까 끝까지 안 바꾸고 대지면적이 건축면적이 왜 나오냐고.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면 누가 협의한다? 환경부처 장하고 협의한다. 하여튼 큰일 날 사람들이 지금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분명히 안 배웠다 그럴 사람이에요 지금 표정이 지금. 응? 5번 사전결정 신청받은 자는 사전결정된 건축물의 입지, 규모, 용도 등에 대해서 공고해야 된다. 말이 안 되지. 됩니까? 물어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한참 생각하다가 자,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감히 물어봤는데 이거 된답니다 라고 공고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신청자한테 통보해야 됩니까? 통보해야지. 공고할 성질이 아니지. 된다 안 된다 판단해서 됩니다 안 됩니다 통보해야지. 공고했다 공고할 성질은 아니에요. 그 다음 이제 2장 건축허가 갑니다. 건축허가 1번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청이지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있죠. 3번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리인이 정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을 광역시에서 건축할 때는 광역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5죠. 그 대통령령이에요? 국토부령이에요? 대통령령이에요? 국토부령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앞에 뒤에요? 앞에. 의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어떻게 하게 되면 D가 되는 거예요? 광역시장의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D에 있다고. 그러면 의심하고 앞에 있으면 의심하지 말고. 5번 21층 이상의 건축물 중 대령이 정하는 용도의 규모의 건축물 특별시, 광역시에 건축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거는 맞죠. 7번 일정한 요건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도 가능하다. 당연히 가능하죠. 변경 새로운 행위인데. 9번 위락, 숙박, 주간경, 교육기관 가면서 허가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있죠. 7번 허업권자는 숙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주간경 등 주변경 감안할 때 부적합 인정하면 심의를 거쳐 허가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있다. 13번 국가가 건축물 건축에서 미리 건축물 소재를 가르는 허업권자와 협의한 경우 허가받거나 신강을 본다. 15. 건축 허가를 받으면 국계법 개발한 게 받은 걸 본다. 178페이지 이제 사전승입니다. 1번 시장선 21층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 계획서와 기본 설계도를 첨부해서 도의사 승인받는다. 첨부 서류 의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어디 가서 의심한다? 저기 지주택 가서 지주택. 하나 물어봅시다. 지역주택조합 설립할 때 주택조합, 지주택 아니고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공통서류는 뭐가 있어요? 회장 규명서 서나 사업계획서니까 사 그러면 사업계획사고 서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서고 어쨌거나 자기 마음대로 회장 규명서 그게 공통서류고 개별서류 그러면 지역 건설하는 직장이면 80% 이상 사용권은 리모델링이면 동의서하고 경관연수 그런 게 이제 역으로 들어가니까 거기 빼고 의심하지 말자. 3번 수질 보호하기 위해서 도의사 지정 공간 계획 건축하는 연면적가 계 900인 2층의 숙박은 도의사 승인이다. 자수 3천 자수 3천 주교 위숙 교주 그러지 말고 주교나 교주나 교주 위숙 그러든가 주교 위숙 그러든가 주거 교육은 위락 숙박 주거 교육은 일학 숙박 자연 수지는 3층 이상 1000 이상 그러니까 자수 3000 그러니까 3번은 틀렸고 5번 떠나왔네 수질 보호하기 위해서 도의사 지정구역에 3층인 관광 호텔 도의사 승인 나왔네 자수 수 3000 3층 나왔으니까 너는 승인 대상 맞습니다. 7번 연면적 10분의 2 증축에서 층수가 21층 되는 공장은 도의사 승인받는다. X 증축하려면 똑바로 10분의 3을 하고 공장은 빠지세요. 9번 자연환경 또 나왔네. 자, 수, 3, 천 900이고 2층이면 안 돼요. 이제 건축허가 등 제한 넘어갑니다. 1번 지문이 엄청 많아요. 그만큼 자주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1번 국토관리, 환경보존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허가권자의 건축가 제한될 수도 있다? 있지요. 3번 똑같네.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면 허가권자의 허가나 허가받으면 착공이 제한될 수도 있다? 있지요. 5번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하나 허가받으면 착공이 제한될 수 있다? 있고요. 7번 국장은 국토관리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있죠. 9번 국방장관이 국방에서 특히 필요 인정 요청하면 국토부 장관 허가권 허가 제한할 수 있다?
있지요. 11번 국장은 국토관리 특히 필요 인정하더라도 시군구 허가 제한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고. 13. 시도의사는 지역계획 특히 필요 인정하면 시군구 허가 제한할 수 있다. 있지요. 15. 특별시장은 지역계획 특히 필요 인정하면 관할 구청장 허가 제한할 수 있다. 있지요. 17. 시도의사가 시군구 허가를 제한할 때 국장은 보고받은 내용을 공고해야 된다. X. 시도가 시군구청장 허가를 제한했으면 즉시 국장한테 보고하고 보고받는 국장은 지나치다 인정하면 해제, 명할 수 있다 그래야죠. 19. 도지사가 관할 군수 허가 제한할 경우 국장은 제한 내용이 지나친다면 해제, 명할 수 있다. 있어요. 21. 시도가 시군구 허가 제한할 때 제한기간은 2년 이내에 대 1년 연장할 수 있다. O. 23. 건축허가 착공 제한할 때 제한기간은 2년이래 1년 연장할 수 있다. 그것도 있다고. 25. 장기간 건축 제한 방지하기에서 제한기간은 1년 이내라면 연장할 수 없다. 그래서 2년 이내 연장은 1회 1년. 자, 착공식이 나왔네. 1번.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는 허가받고 1년, 공장은 3년, 농지 중 허가 신고받은 공장은 2년 내에 착수했으나 공사 완료 불가능 인정하면 허가 취소해야 된다. 이거 이 문제 나올 당시는 맞았어요. 분명히. 문제 나올 당시는 맞는 건데 아직까지는 맞는 거 아직까지. 이거 7월 중순 가면 그때부터는 틀리다고 하죠. 7월 중순 가게 되면 바뀝니다. 뭐라고요? 허가받고 1년은 아예 없어지고 이제 2년. 허가받고 2년, 공장은 3년 내 착수하려면 어쩐다?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책 틀렸네 그러지 말고 책 만들 당시는 맞았는데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까지는 맞는데 7월 중순 가면 1번은 틀려. 2번. 허가권을 허가받은 자 허가받고 2년 내 착수 않거나 착수했으나 완료 불가능 인정하면 취소해야 한다. 이 문제 만들 당시는 틀렸는데 앞으로 7월달 가면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번, 2번이 7월달 가게 되면 역전이 돼가지고 1번이 틀리고 2번이 맞게 된다고. 왜 그런가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1번이 지금은 1번이 X고 되려 2번이 O가 된다고.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자, 이제 건축 신고입니다. 1번. 신고 대상 건물에 대해서 신고하면 허가받은 걸 본다. 3번.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5번입니다. 허가 대상 건물을 하더라도 바닥면 합계 250 이내 증축인 경우는 신고하면 허가받은 본다. 다음. 허가 대상 건물이다 하더라도 거기다가 2층인 이 말 씁시다. 2층인 건축물에 이게 지금 지문이 깔끔하지 못해요. 2층인 건축물에 그런 거 안 쓰면 이거 이심증 들어가 이거. 그래서 허가 대상 건물이라 하더라도 2층인 건축물에 바닥면계 250 이내의 증축인 경우는 신고하면 허가받은 건다. 그러면 O의 X요? 너 그 말 써주니까 너 모르지? O의 X? X지 뭘 고민하고 바닥면계 85 이내지. 250 왜 나오냐 250 신고해서. 85 이내 그래야지. X. 무슨 얘기야? 틀리더라도 제대로 틀리라고. 대충 틀리지 말고. 틀리더라도 똑바로 틀리자 이 얘기입니다. 7번. 건축허가에 가르면서 신고 대상으로 바닥면계 85 이내인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될 수 있다. 건축허가에 가르면서 신고 대상으로 떴어요. 2층인 건축물에. 그런 말을 안 써놓으면 이게 이신청거리가 된다고.
그렇게 해야 2번은 맞는 게 됩니다. 이 법이 좀 개정이 됐으니까 이게 3층 이상이면 10분의 1 이내를 한정한다. 그걸 가지고 이의신청할 수 있으니까 2층인 건축물에 그러면 이의신청 할 수가 없잖아요. 오고 9번입니다. 연면적 180인 기존 2층 건축물의 대주소는 신고한 경우 허가받은 걸 본다. 11번 기존 건축물의 높이에서 6m를 더 높게 증축하는 것은 신고하면 허가받은 걸 본다. 6m면 너무 크지 말라고 3m 이하. 13번 기존 건축물의 바닥 면적 중 80의 개축은 신고하면 허가받은 걸 본다. 맨 앞에다 2층인 그러고 있어요. 2층인 기존 건축물의 바닥면 80의 개축은 신고하면 허가받은 건다. 그러면 맞아요. 이게 3층 이상이면 10분의 2이 한정된다. 그것 때문에. 5번 신고는 공사 완료 지체 없이 해야 된다. 그런 게 어딨냐고. 신고하고 해야지. 사전 신고입니까? 사후 신고입니까? 사전 신고지. 17번 신고한 자가 신고하고 몇 년 내에 착수하면 효력이 없어진다? 무슨 얘기요? 정신 챙겨야지. 신고하고 몇 년 내에 착수하면 신고가 없어진다. 몇 년? 1년. 연장 몇 년? 1년. 올해는 합격하고 내년은 밖에 나가서 만나야지. 내년에 여기서 또 만나면 할머니 빼고 내년에 또 여기서 만나면 좀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합격합시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다음에 이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1번 신고한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냐고. 종종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학원이 2개 있으면 A 학원이 있고 B 학원이 있는데 선생들이 움직이거든요. A 학원에서 잘리면 열받으면 선생도 B 학원 간다고. A 학원 떨어지고 쪽팔리고 B 학원 갔는데 거기서도 같이 만난다고. 진짜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몰라요, 선생들이. 분명히 내가 이 얼굴을 아는데 종로에서 만나면 몰라요. 분명히 얼굴을 아는데 가만있어 마산서 봤던가? 부산인가? 원주인가? 한참 고민해야죠. 분명히 알긴 아는데 전국 돌아서 만났으니까 알긴 하는데 어디서 봤던가. 그러니까 옆에 가서 보면 또 같이 만나면 이 학전에 보긴 봤는데 어디서 봤더라. 그 학원 처음 왔잖아요. 그럼 한참 고민 어디서 봤더라. 1번입니다. 신고한 건축물의 주요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데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건 변경 신고입니까? 신고한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전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게 뭐래요? 이전. 이전인데 제일 처음에 뭐 했대요? 신고했대요. 다시 옮기면 또 신고합니까? 아, 신고해야지. 변경 뭐랍니까? 변경 뭡니까? 변경. 새로운 행위. 신고한 거 변경하면 변경 신고해야지. 신고하고 변경하면 허가하고, 허가한 거 변경하면 신고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거 불안한데, 이거. 3번. 일정한 요건에 따라 신고한 사항의 변경도 가능하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설건축 1번. 가설건축은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어야 된다. 맞죠? 3번. 가설건축물은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성, 공급설비 설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 그것도 맞죠? 5번.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 시설인 예정도를 건축할 수 있다? 있죠. 안전관리 예치금입니다. 1번. 건축허가 받은 자는 건축물의 공사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 현장 방치할 경우 안전관리 조치할 의무가 있다? 있죠. 한번 예치금은 대행이 정하는 보증서를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번 예치금은 반환해야 되면 사용해서 대집행할 수 없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야죠. 6번 건축법령상 2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건축물의 대지 및 설비가 건축법령 각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 관리 하이하는 자는 1번 국토부 장관, 2번 도지사, 3번 광역시장, 4번 시장, 5번 집주인. 그게 시험 문제였어요. 누가 한다? 집주인. 저게 표시 아니면 건축주. 자기 건물은 자기가 관리합니다. 자, 사용 승인입니다. 1번 건축주가 공사 완료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 완료 이전에 이 문제 지금 사용 승인이 몇 회 지금 20회 때 한 번 나오고 안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 만들 당시에 출제자가 뭔가 좀 약간 좀 꼬인 사람이요. 문제를 억지로 만들어낸 거예요. 틀린 것은 그래야 하는데 옳은 것은 이 문제 만드니까 억지로 4개를 틀리게 넣다 보면 이 현상이 나왔는데 1번 건축주가 공사 완료하고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 완료 이전에 감리자에게 건물 전체 사용승인 신청해야 된다. 공사 끝나고 쓰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사용승인 신청해야죠. 누구한테? 허가권자한테. 왜 감리자한테 말도 안 되게 허가권자한테 해야지. 2번 건축주가 사용승인 받은 경우 대기환경 보존법에 대한 대기 얼무질 배출 시설의 가동 개시한 걸 본다 그래야지. 의제되는 사항은 많다. 3번 허가권자가 법령이 정한 기간 내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건축주는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답니까? 있답니까? 있다지. 있다. 4번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에 의해서는 시공자가 작성한 감리 중간보고서와 공사 예정도서를 첨부해야 된다. 공사가 딱 끝나가지고 사용승인 신청하려면 뭘 들고 가야 돼요?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하고 공사가 끝났으니까 공사 완료도서 들고 가야지. 나 이렇게 공사할 겁니다. 예정도서. 그러니까 4번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시험장 가서 야 첨부서를 의심하지 말아야겠다. 이러면은 진짜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일부러 푼 겁니다. 아무리 의심하지 말아야겠다고. 기본 어느 정도 읽으세요. 5번 사용승인서 교부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진을 통해 법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허가권자는 직권으로 임시 사용승인을 할 수 있으며 기간은 1년 이내란다. 요즘 거기 원주 시장님 바쁘든가 한가하든가요? 그럼 한가하죠. 특별한 일 없으니까. 한가하니까 자기가 가가지고 슬슬 공사 현장 가가지고 이거 공사 끝났네 이거? 그러면 지장이 없네? 가가지고 건축주 누구야? 갑이네? 이리 와봐. 너 임시 사용승인 이러고 해줍니까? 자기가 직권으로 가가지고 임시 사용승인 해줍니까? 임시 사용승인 어찌해야 돼요? 건축주가 해달라고 신청을 해주지. 직권으로 임시 사용승인 해준 게 어딨냐고. 그쯤 되면 우리나라 좋은 나라가 아니고 그쯤 되면 우리나라 이상한 나라. 그쯤 되면은. 그러니까 신청해주고 임시 사용승인가를 몇 년 이내? 2년 이내. 그래서 완전 엉터리. 189 1번 공개공지, 공개공간 설치하는 용도적이 아닌 것은 말로 합시다. 그냥 뭡니까? 전전공 몇 번입니까? 근데 전전공이 뭔지도 모르네. 전전공이 뭐랍니까? 전용주거 전용공업 일반공업이지. 몇 번에 있습니까? 이야, 나는 전용주거 안기에 앞에가 1종이 나오니까 이제 헷갈리네. 1종을 붙이니까 헷갈려. 1종. 그럼 2종 붙이면 또 아니라고 하겠네? 1종이든 2종이든 전용주거는 아니라니까. 전공. 답 1번. 3번입니다. 연면적합계 5천 이상인 농수산물 유통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 시설은 공경에 설치합니까? 판매에서 뭐를 뺀다? 농수산물 유통은 뺀다. 그래서 X. 5번 일반 주거의 교회로 쓰는 바닥면적합계 5천 이상인 건물을 설치한다. 일반 주거는 지역도 되고 교회는 종교고 5천 이상이면 되네. 종교 5천 됩니다. 7번 일반 상업 생활 숙박 5천 이상. 상업도 되고 엄숙하고 숙박이 있고 5천 있고 되고. 9번 상업적인 건축물 설치하는 공격의 면적은 대지의 100분의 10 넘어야 된다. 100분의 10 이내.
11번 또 나왔네. 공개공지 설치할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뭡니까? 전전공 빼고 전용주거, 전용공업, 일반공업 빼고 뭐 있나요? 야, 그럼 또 두 개나 있네. 또 일반주거하고 녹지하고. 공개공지는 어디서 한다고? 주상공, 주상공. 녹지는 억지로 끌고 온 거지. 답은 2번입니다. 자, 대지입니다. 1번. 송계 우레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면서 설치한 옹벽의 외벽면에는 옹벽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물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네. 옹벽의 외벽면, 옹벽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물 외의 시설물이 나오지 말아야겠지. 그거는 나와야 된다고. 지지도 하고 배수가 나오고 지지대 배수가 아닌 것들은 나오지 마라 이 얘기죠. 도로입니다. 1번. 건축법상 모든 도로는 도로라는 특성상 도로법에 의한 신설 변경 고시가 된다. 굳이 도로법일 필요 뭐 있냐고. 국계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 굳이 도로법에 한정할 필요는 없어요. X. 3번. 허가권자가 도로 위치 지정 공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 5번. 지향적 조건은 자양적 통이 불가능하더라도 건축성 도로가 되는 거 있습니까? 있죠. 7번. 공장 주변에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인 광장이 있는 경우 연면이 작게 1000제곱미터인 공장의 대지는 도로의 2m 이상 접한이라도 된다. 연면이 작게 1000 공장의 대지는 그는 함정이고 뭐냐? 그 공장 주변에 허가권자 인증을 뭐가 있다고? 공지인 광장이 있다고. 굳이 안 접해도 허가가 나옵니다. 건축서입니다. 1번. 군수는 도시재재 건축 및 위치 환경 정비 필요 인정하면 4m의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있다. 3번. 2번. 담장의 지표 위 건축선 수림을 넘어서는 안 된다. 위에서는 넘어서는 안 되고. 3번. 지표 아래 수림을 넘을 수 있다. 있다. 구조제로 1번. 3층에 있는 출입 가능한 너대 주위는 높이 1.2 난간 설치. 난간 높이 이거 모르면 애니팡 해요. 애니팡. 중계하지 말고 애니팡 하라고. 애니팡. 난간 높이 몇 메타? 1.2m. 1.2m. 3번. 층수가 12층인. 이거 문제풀이 듣는 사람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갑자기 애니팡을 왜 하라고 할까? 애니팡을. 난간 높이. 이게 동강 듣는 분 잘 들어야 돼요. 난간 높이, 너대, 난간 높이 1.2 모르면 중계 못합니다. 앞으로 계속 폰 가지고 게임밖에 못합니다. 게임밖에. 1.2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3번. 층수가 12층인 건물로서 10층 이상의 층의 바닥 몇개가 9천의 건물의 옥상에는 헬리포트. 이게 자꾸 줄어드네. 예, 11층 이상 건물로서, 그러니까 12층인 그러면 됐잖아요. 11층 이상이니까. 11층 이상 건물로서 11층 이상 층 바닥 면적 합계가 10,000 이상이면 헬리포트 그래야지. X네. 5번. 고층 건물의 피난 설비에 가로 들어갈 것을 얽혀간 것. 층수가 63층이고 높이가 120m, 높이가 190m면 이게 고층입니까? 초고층입니까? 190m인데? 63층이면 190m도 초고층입니까? 네, 초고층이지.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되니까. 얘는 초고층. 건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 안전구역을 지상층부터 몇 개 층마다 몇 개 설치? 30개 층마다 하나씩 설치. 자, 지역지간의 건물입니다. 195페이지 1번. 1000제곱미터 대지가 그림과 같이 각 지역지구 걸치는 경우 건축법령상 건축물 및 대지 적용 규정으로 옳은 것은 빗금치 면은 건축물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건축물이 미관지에 걸쳤죠. 그러면 건축물 대지 전부 미관지구 규정을 따릅니다.
3번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벽을 경계로 방화지가 그 밖에 속해 있는 부분을 구획되면 건물 전부 방화지관의 건축물 규정을 적용한다. 오 그래야지. 4번 하나의 건축물이 미관지가 그 밖에 걸친 경우 건물 대지 전부 미관지가 안에 대지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건축을 적용한다? 맞죠. 5번 대지가 녹지지역 관리에 걸치면서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칠학지에 걸치면 건물 대지 전부 다 칠학. 그러면 안 되지. 각각이지. 녹지는 녹지고 칠학은 칠학이다. 196페이지입니다. 건축법령상 대지 A의 건축수는 고려한 대지 면적은 얼마냐? 여기 철길 있고 철길 하나만 그리고 바쁘니까. 자, 도로가 있는데 몇 미터 있고요? 3m가 있고 쫙 해가지고 자, 여기는 7m고 여기는 14m고 여기는 20m고 여기까지는 10m고 자, 면적이 얼마냐 그러면 자, 얘가 7이면 여기도 7이겠네. 7 곱하기 20은 140. 그럼 여기에다 10 곱하기 7을 해야 되는데 3m고 철길이니까 이렇게 4m 이렇게 물러서니까 이 부분은 제외되니까 그러면 6 곱하기 10 그러면 60. 두 개 더하면 얼마래요? 200. 건축면적 1번입니다. 건축면적은 원칙적으로 건축물 외벽 중심선 둘러싼 수평 태움 면적이다. 5. 바닥면적 1번. 건축물 1층에 차량 주차에 전용되는 필로티는 바닥면적에 산입한다는다? 안 한다. 3번. 주택의 발코니 바닥은 전체가 바닥에 산입된다? 아니요. 발코니 면적에서 발코니 재판 가장 긴 외벽 길이 곱하기 1.5배 나머지만 포함한다. 5번 사용 승인 받은 15년 이상 된 건축물에 리모델링 할 경우 열 손실 방지에서 외벽에 부과하는 마감재.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 하면 안 돼요. 그럼 아까 그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아까 그거 아니에요. 네. 아까는 뭐냐 그러면 이거 좀 들려 지금은 아까는 이게 지금 이게 기둥 이게 내력벽이 있고 옆에다 뭐 대고 스티로폴 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또 뭐 하고 벽돌을 쌓고 벽돌을 쌓고 여기 또 이렇게 벽돌을 이렇게 쌓고 이렇게 했을 때 이랬을 때 바닥 면적은 내층 내력벽 중심선 이런 얘기고 지금 뭐냐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건물을 지어놨는데 이 건물이 오래돼서 몇 년 됐어요? 15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풍도 심하고 그러는 거예요. 리모델링 하려고 여기다 이만큼 이렇게 단열재를 된다 그렇게 단열재 이만큼 이렇게 단열재를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이 더 늘어났잖아요. 여기서 이 부분 바닥 면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이 얘기니까 아까 그 얘기가 아니지. 비슷한 것 같지만 아까 그거하고 좀 틀리다고 약간 다르다고.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달라요. 그래서 무조건 좌우지간 산입하지 않는다. 연면적이다. 1번. 용적률 산정할 때 초고점 건축물의 피난 안정 및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5. 3번. 용적률 산정할 때 해당 건축물의 부속 용도, 지상층,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은 포함한다. X. 층수 산정 1번.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건물은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높이 산정. 5. 3번.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5번. 지하층이 2개 층이고 지상층은 전체가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물로서 건축물 바닥 면적 600이며 바닥 면적의 300에 해당하는 부분 높이가 10m고 나머지 300에 해당하는 부분 16m다. 이러한 건축물의 건축법 층수는 단
높이는 건축 법령이 산정한 것이고 지표면에 고저 차이는 없으며 옥상에는 별도의 시설물이 없다. 그런 말들은 이의신청하지 말고 거기 있는 것만 가지고 풀어라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딱 이걸 얼른 거기 있는 거 그대로 한번 그림을 연상해 보면 이렇게 그림 연상 얘기는 지금 지하에 지금 1층, 2층이 있고 한 층 바닥이 600제곱인데 반띵 해가지고 이쪽이 이렇게 이쪽이 300이고 여기도 이렇게 300인데 이쪽은 12m고 이쪽이 이렇게 조금 16m 이런 얘기네요. 이랬을 때 층수는 몇 층이냐? 그럼 첫 번째 지하층은 빼라 이런 얘기고 두 번째 미터만 나왔지 층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4m로 나누면 여기는 3층이고 여기는 4층이니까 두 번째 층 구분이 안 돼 있으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 이 얘기고 세 번째 위치에 따라 층수가 달리 보이면 어디다? 제일 많은 층이다 지금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리 진짜 좋은 사람이지. 어떻게 그럼 말로 다 풀 수 있는 말로. 그 다음에 옥상 부분도 수평 틈이 나올 것 같으니까 옥상은 어쩐다고 말했잖아요. 이따가 별도 설치물이 없다. 6번 240 용적률과 60의 건폐를 최대한도 적용받는다면 4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자, 해봐요. 대지 면적 100을 하고 100 대지 면적 100을 하고 지금 용적률 얼마? 240 건폐율 얼마? 60 올려보자고 60 올려보자고 60 올려보자고 60 더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누면 240을 60으로 나누면 4천 이게 나온다는 얘기요. 그러면은 자 이제 다른 그림 봅시다. 대지 면적이 100 건폐율 얼마? 60 용적률 얼마? 240 그러면 여기에다 위로 얼마 더 쓴다고? 180을 더 쌀 때 꼭 이렇게 쌀 필요 뭐 있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층을 갖다가 10으로 해가지고 180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몇 층이고? 18층이고 19층이지. 그러니까 4층이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고. 왜 틀렸다고? 왜 틀렸다고? 이게 없으면 안 된다니까. 이게 없으면 뭐라고? 각 층 바닥 면적은 같다.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 실제 시험 문제 이런 게. 그러니까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누면 층수가 되는데 조건은 뭐가 있어야 된다? 각 층 바닥 면적은 같다. 그 말이 있어야 된다고. 자, 대지 분할자입니다. 대지 분할자. 3번 봐요. 3번.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 건폐율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 분할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머지 주거기타 60, 상권 150, 녹지 200 그러니까 무시하고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입니다. 1번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이다. 5. 3번 용적률은 대지 면적 연면적 비율이다. 5. 4번 건폐율 용적률을 최대한 되는 원칙 국계법 규정에 의한다. 5. 5번 건축법이 위 사기준을 완화할 수 있지만 강화할 수 없다. X. 7번 건축법 규정을 통해서 국계법상 건폐율 최대한도를 강화 적용할 수 있으나 완화 적용할 수 없다. 또 X. 9번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용적률 제한은 건축물별로 각각 적용합니까? 아니요. 용적률 합계율 하나로만 씁니다. 13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의 건축물의 용적률은 얼마인가? 용적률 별거 있습니까?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이지. 대지 면적은 2000이고 연면적은 지하 2층 빼고 지하 1층 빼고 지상 1층 필로티 주차장 빼고 몇 개 남았다? 2, 3, 4, 5, 6, 7 6개 남았네. 한 층 면적은 마다 800이다. 6, 8에 48 그러면 4800이네. 얼마라고요? 2.4 곱하기 비율 100 몇 프로? 240%. 13번 마저 풀게요. 다음 그림은 지상 3층 다락구조를 갖추고 있는 다세대 건물이다. 이 3층은 주거 전용 공간이며 지붕이 경사진 형태의 다락 높이 7.1
7.1이 아니고 1.7. 1.7이요. 자, 다락은 1.5 이하면 바다 면적 제외인데 경사진 형태의 지붕 다락이면 1.8까지는 제외니까 1.7 얘는 속으로 제외됐고 처막기는 50cm, 천마는 의미가 없고 대지 면적은 200이고 용적률은 200%다. 용적률 200%다 그러면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인데 대지 면적이 200이면 연면적은 400까지 간다. 지금 이 얘기죠. 용적률 건폐율이 각각 250이라고 할 때 증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은 자 그러면 생각. 용적률 200%고 대지 면적이 200이요. 그러면 연면적은 최대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400. 이 땅에다 총 얼마까지 쌓는다? 400까지. 400까지 쌓으려고 하는데 현재 얼마 쌓여 있다? 그거 빼면 나머지 추가로 쌓을 수 있는 증축이다. 이 얘기죠. 문제가. 아니요? 맞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갑니다. 주차장 60 어쩔 거예요? 빼고 그러면 주민공동 40 어쩔 거예요? 포함해야지. 2층 어쩔 거예요? 포함해야지. 3층 어쩔 거예요? 포함해야지. 다락 어쩔 거예요? 제외해야지. 그럼 현재 얼마 돼 있어요? 240. 앞으로 얼마 더 할 수 있어요? 160은 더 할 수 있다. 그게 답이죠. 160. 증축할 수 있는 건 160. 14번 건축법령상 대지 면적이 160인 대지에 건축되어 있고 각층 바닥 면적이 동일한 지하 1층, 지상 3층 하나의 평지분 건물로서 용적률이 150이라고 할 때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 얼마냐? 용적률 몇 프로고요? 150%고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인데 대지 면적이 얼마랍니까? 160입니다. 그럼 연면적 얼마입니까? 160에 1.5니까 얼마요? 240. 이 240이라는 이 건물에는 지하 1층하고 지상 3층이랍니다. 근데 똑같답니다. 그럼 여기에 지하 1층이 여기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그러면 지상이 몇 층 들어갔다고요? 3층. 한 층의 면적이 얼마입니까? 80이다. 한 층 바닥 면적은 80 이런 얘기죠. 자, 높이자입니다. 204페이지 1번. 시장은 건축물의 용도 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로교에서 높이를 동일하게 정해야 된다? 아니지. 차등 적용할 수 있다. X. 2번 허가권자는 가로교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려면 심의 거쳐야 된다. 심의는 상식. 5번 정북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대지는 건축물 높이를 정북 그러지 말고 정남 그래야지. 정남 인접대 경계선부터 거리에 따라 대리전 높이 이하로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7번 건축물의 높이 이자는 법률과 시행령 정해지며 조례로 정할 수 없다. 조례를 할 수가 있다 그러죠. 9번 전용주가 일반주 간에 건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1조합본 높이 이자에 적용된다? 당연히 되지요. 11번 상업적인 건축물 건축할 경우 1조 확보를 위해서 건축물의 인접대 경계선 1.5 띄워 건축해야 된다. 상업에는 그런 게 없고 전용주가 일반주가에서 정북방향으로 높이가 9m 이하면 1.5m 이상 띄웁니다. 그래서 엉터리죠. 자, 특별 건축구역입니다. 1번 도정법에 따른 정비구역은 특별건축에 지정할 수 없다. 정비구역은 새로운 개발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지정할 수 있다지. 2번 개특법 개발지원구역은 지정할 수 있다. 개발지원구역이 새로운 개발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지정할 수 없다지. 3번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이 접수된 경우 시도에서 신청받고 15일 내에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30일입니다. 4번 특별건축구역에서 문화예술지정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관련인데 지금은 개정돼서 미술작품 설치거든요. 미술장식 관련이 명칭이 바뀌어서 미술작품 설치 규정은
개별 건물마다 적용하지 않냐고 특별건축물의 전부 일부 대상 통합 적용할 수 있다. 통합 적용할 수 있다가 어디라고? 미, 장, 원. 미술작품 사치, 부설자차장, 공원. 5번 특별건축격 지정하면 국계법 용도적 지정이 있는 거 본다. 특별건축격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면 도시관리계에 결정된 걸로 보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는 변함이 없다. 분쟁 조정 1번 건축 관계자와 당해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 간의 분쟁의 조정 재정은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소관사항이다. 인근 주민 간의 분쟁도 조정해 줍니까? 해준다 그래야지. 다 내가 다 안 하는 거 쓰고 안 물어봐요. 2번 관계 전문 기술자 상호 간의 분쟁도 조정 대상이 됩니까? 되지요. 3번 건축물 건축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건축 분쟁 전문회 조정 분쟁의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지요. 4번 분쟁위원회는 건축 분쟁 조정이 필요한 법원의 영장을 받아가지고 법원의 영장 받아서 그 위원 등을 하여금 관계 사업장에 출입해서 조사할 수 있다. 조정 신청하는데 무슨 놈이 영장 받습니까? 영장 없이 그냥 갑니다. 그냥 무슨 큰 범죄 저진 거 영장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5번 조정 신청은 당해 사건의 당사 중 1인 이상이며 제재 신청은 당사자 합의. 그거는 맞지요. 마지막 넣은 게 17회네 16회가 아니고. 조정은 아무나 오라고 아무나. 제정은 같이오라고. 3번 조정은 3인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 제정은 5인 구성되는 제정위원회. 그것도 맞네. 7번 건축 분쟁 전문회 위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지 않는 경우도 형법상 수뢰죄 적용해서 공무원이다. 이게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는 변호사도 있고 개인 변호사도 있고 누구도 있냐 간평사도 있고 그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라고. 근데 그 사람이 조정에 대해서 좀 이 사람한테 둘이 싸우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좀 꼬치 찔러주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달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좀 받아먹고 유리하게 했다고. 그럼 어찌 해야 돼요? 수뢰죄를 갖다가 적용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수뢰죄를 갖다가 잡으려면 이 사람이 공무원이어야 된다. 공무원. 공무원 민간인한테는 수뢰죄라는 게 없다고.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된 게 수뢰죄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뭐를 받는다? 공무원 신분으로 봐줘야 수뢰죄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7번이 맞아 틀려? 맞다 그러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수뢰죄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봐야 된다고. 8번 건축법은 분쟁 당사자 합의에서 소요된 비용 부담하는 것에서 규정을 해야 하네요. 하죠. 둘이 어떻게 규정한다고? 둘이 알아서 내세요. 합의하세요. 근데 그걸로 또 싸운다 그러면 위원회가 정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행강제금 풀어봅시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이의제기 아니하고 납부하지 않냐면 지방세 체납처분이 무슨 얘기냐. 이행강제금 부과했던 얘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했던 이의제기도 않고 돈도 안 낸다는 얘기요. 어쩐다는 얘기요? 네 마음대로 그거 아닙니까? 그럼 어쩐다? 강제징수. 지방세 체납처분 이해에 따라 징수 4글자를 줄이면 강제징수 이 얘기고. 옵니까 했습니까? 5. 2번 이행강제금은 위반 건물에 부과하며 기존 건물에 부과할 수 없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건축물. 기존 건축 뭐냐 그러면 기존 건축물은 이런 게 기존이요. 자, 지금 이 지역의 용적률 몇 프로입니까? 200%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100제곱미터 되는 대지에다가 자 한 층에 50씩 해가지고 몇 층 쌌어요? 50, 용적 몇 프로 됐어요? 200 됐죠. 그런 상태에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게 한 20년 정도 되니까 이 지역처에서 용적률을 150%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얼마 됐어요? 200이요. 어긋내 안 어긋내? 어긋나지. 근데 이게 위반 건물입니까? 아니란 얘기요. 이런 건 우리가 이런 것은 기존 건축물, 기존 건축물. 여기에다가 야, 너 개정됐으니까 한층 철거해라. 말이 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것은 기존 건물에 부과하는 게 아니야. 위반 건물에 부과지. 그래서 맞는 말이고 3번 연면적 80화 주거용 건물이면 법정 이행강제금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자체 처리가 정하는 금액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연면적 85 이하면 절반 깎아주거든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 절반 깎아요.
4번 허가 대상 건축물을 허가받지 않고 건축에서 벌금이 부과된 자에게 이행강제 부과할 수 없다. 일단은 벌금은 기본적으로 이제 법을 어겼으니까 한 대 패고 먼저 패고 그다음에 어쩐다? 시정해라. 안 하면 할 때까지 돈 내라가 이행강제니까 벌금하고 이행강제금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번 시정명령 받은 자가 시정명령 이행한 경우에도 이미 부과된 건 받습니까? 받아야지. 거기까지는 받아야지. 새로운 것은 중단하더라도. 건축법 전반 갑은 높이 4m 연면적 90인 건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건축법 위반되는 거 1번 갑은 신고했다. 연면적 100 이하까지는 신고입니다. 2번 갑의 대지는 인접도로보다 낮으나 폐해수에 지장이 없고 용상 방수 필요가 없어. 낮으면 안 되는데 폐해수에 지장이 없으니까 그럼 낮아도 괜찮아요. 3번 공개공지 확보했다. 공개공지 확보하려면 최소는 얼마나 돼야지? 5천은 돼야지. 90이면 애개지 애개. 4번 갑의 대지는 보행과 자동차에 가는 건 도로에 얼마 접한다? 3m. 얼마 이상 접하라? 2m 이상 접하면 되는데 3m니까 괜찮아요. 5번 갑의 건물 창문 열었을 때 건축소 수임료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5 이하는 넘어가면 안 된다. 이제 잠시 쉬고 또 주택법 합시다.